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시는 그 계란, 잘못된 조합 하나로 콩팥이 서서히 망가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특히 지금 70세가 넘으셨다면 당장 식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음식도 지금은 전혀 다르게 작용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몸에 염증으로 쌓이기 시작하고 그 부담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콩팥입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시거나 아침에 얼굴이나 발이 붓는 느낌이 있다면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만났던 73세 박중권 어르신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알을 챙겨 드시며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노후건강 강연장에서도 늘 건강하다는 말을 듣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연이 끝난 뒤 박중권 어르신이 저를 따로 붙잡으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상하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겁습니다. 신발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발이 붓는데 이게 나이 때문일까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선생님, 화장실에 갔는데요. 소변 위에 거품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물을 내려도 잘 안 없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바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어르신, 검사를 한번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다시 찾아오신 어르신의 표정은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검사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검사지를 보니까 CRP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올라가 있었으며 사구체 여과율도 눈에 띄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몸속 염증 반응이 이미 올라가 있었고 콩팥 기능도 예전보다 떨어지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르신도 당황하신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걸까요? 결국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갑자기 몸이 나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어르신이 매일 반복되고 있던 아침 식사 습관, 바로 계란과의 조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꼭 챙겨 드십니다. 어떤 분들은 식사 대신 간단하게 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밥 먹기 전에 하나씩 따로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계란을 도대체 무엇과 함께 먹고 있는지 말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를 넘어가면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조합도 지금은 콩팥의 부담으로 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콩팥이라는 장기가 어느 정도 망가질 때까지는 거의 아무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낄 때쯤에는 이미 기능이 많이 떨어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콩팥 기능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혈액 속 노폐물을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병원에서 기계를 통해 대신 걸러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바로 투석입니다. 일주일에 2~3번씩 병원에 가서 몇 시간씩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번 시작되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일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어르신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건 몸보다도 마음입니다. 내가 괜히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지금 식습관을 한 번만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몸 상태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60대 이후 콩팥을 서서히 무너뜨릴 수 있는 계란과 상극인 최악의 조합 3가지와 반대로 염증을 낮추고 콩팥을 지켜주는 최고의 짝꿍이 되는 음식 3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이건 꼭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정보가 필요한 분들께도 더 많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계란을 제대로 알고 챙겨 먹어보겠다는 다짐으로 댓글에 계란 2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바꾸는 거 아닙니다. 오늘 아침 식탁에서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박중권 어르신의 콩팥을 무너뜨린 상극의 조합 3가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르신께 첫 번째로 말씀드린 가장 위험한 조합,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고 생각하고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계란과 함께 마시는 우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의아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계란도 좋고 우유도 좋은데 이게 왜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중권 어르신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계란이랑 우유는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같이 먹은 건데요. 맞습니다. 각각 놓고 보면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먹을 때와 같이 먹을 때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계란과 우유에는 공통적으로 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한 개에는 약 90에서 100mg 정도의 인이 들어 있고 우유 한 잔에는 약 200mg 안팎의 인이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 정도 양이 들어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콩팥이 알아서 걸러서 대부분 소변으로 배출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통 60대 이후가 되면 콩팥의 여과 기능이 젊을 때보다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란과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한 끼에 300mg이 넘는 인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고 이걸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서 혈액 속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혈액 속 인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몸에서는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 칼슘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인과 칼슘이 서로 붙으면서 작은 돌처럼 딱딱한 형태로 변하게 되고 이게 혈관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혈관 석회화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안에서는 혈관이 점점 딱딱해지고 콩팥 안에 있는 아주 미세한 필터, 사구체에도 계속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혈관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담이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중권 어르신처럼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식습관이 오히려 몸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침마다 매일같이 반복되면서 몸속에 조금씩 쌓이고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점점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는 두 번째 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란을 드실 때 거의 습관처럼 하시는 행동입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조합은 바로 계란에 찍어 드시는 소금, 그리고 간장입니다. 특히 아침 반찬으로 계란장 조림이나 간장 계란을 자주 드시는 분들, 이 부분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란 자체는 좋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나트륨이 더해질 때입니다. 소금 한 꼬집만 찍어도 약 200mg 안팎의 나트륨이 들어가고 간장 한 숟가락에는 보통 800에서 1000m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계란장조림처럼 간이 배어있는 경우에는 한 끼에 15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000mg 이하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트륨이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은 혈액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 물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 안에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콩팥 안에 있는 사구체는 아주 얇고 섬세한 모세혈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압력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쉽게 말해 약한 필터에 물을 강하게 틀어놓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사구체에 미세한 손상이 생기고 그 틈으로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거품 소변이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짭짤하게 맛있게 먹는 습관이지만 몸 안에서는 콩팥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혈당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혈관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이 나트륨 부담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실제로 박중권 어르신도 아침에 삶은 계란을 못 챙겨 드시는 날에는 미리 만들어둔 간장 계란을 반찬으로 자주 드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먹기 좋습니다. 밥에다가 간장 좀 넣고 계란 으깨서 비벼 먹고 김치 하나 올리면 그걸로 한 끼 해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간단하고 부담 없는 한 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한 끼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간장 한두 숟가락만 들어가도 이미 1000mg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가고 김치까지 더해지면 한 끼에 1500mg을 훌쩍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사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이어지면서 몸 안에서는 계속해서 콩팥에 압력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중권 어르신처럼 간단하게 먹는다 라고 생각했던 식사가 오히려 콩팥에는 가장 부담이 되는 식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간을 해서 먹느냐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우유도 안 먹고 짜게도 안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매일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는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침에 계란을 드신 뒤에 속을 편하게 한다고, 기름기를 씻어낸다고, 입가심을 한다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녹차나 보리차를 드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건강한 습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입니다. 탄닌은 단백질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실제로 녹차 한 잔에는 약 100에서 150mg 정도의 탄닌 성분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란을 드신 직후에 바로 차를 마시게 되면 계란 속 단백질과 탄닌이 결합하면서 소화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탄닌이 단백질 소화 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흡수율을 10에서 20% 정도 낮출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흡수가 덜 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이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내에서 부패가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암모니아나 요소 같은 노폐물들이 생성되는데 이런 물질들은 결국 장에서 다시 혈액으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장 기능이 떨어지고 장내 환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혈액으로 들어온 노폐물들은 결국 콩팥으로 가게 됩니다. 콩팥은 이 노폐물들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담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겉으로는 단순히 식사 후 차 한 잔 마시는 습관일 뿐이지만 몸 안에서는 장과 콩팥을 동시에 피로하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관은 반드시 바꾸셔야 합니다.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유, 소금과 간장, 그리고 식사 직후의 차까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조합입니다. 그런데 박중권 어르신도 이 이야기를 강연에서 들으신 뒤에 한 가지를 바로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드시던 계란 조합을 완전히 바꿔보신 겁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걸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몸에서 먼저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습니다. 발목 부츠는 것도 예전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변화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화장실 갔다 와도 그 거품이 예전처럼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몸이 실제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식습관은 약과 달리 바꾸는 순간부터 몸이 바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계란을 드시면서도 조합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변화가 나타난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몸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콩팥의 부담을 줄이고 오히려 염증을 낮추는 방향으로 바꿔 드시는 방법입니다. 특히 붓기나 피로감, 소변 변화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더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콩팥을 지키고 몸의 염증을 줄여주는 계란 최고의 짝꿍 3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계란과 최고의 짝꿍은 바로 파프리카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건강에 좋다고는 알고 계시지만 콩팥 때문에 오히려 꺼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칼륨 때문입니다. 그런데 파프리카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면서도 항산화 성분은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붉은 파프리카에는 라이코펜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몸속 염증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붉은 파프리카 100g에는 약 120에서 15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있어 다른 채소에 비해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대신 비타민C는 100mg 이상으로 일반 채소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이 몸속에 들어오면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콩팥 안의 미세한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계란과 파프리카를 함께 드셨을 때의 시너지입니다. 계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지방 성분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 지방이 파프리카에 들어있는 지용성 항산화 성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파프리카를 그냥 먹는 것보다 계란과 함께 드셨을 때 몸에서 활용되는 효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파프리카를 얇게 썰어서 가볍게 볶거나 생으로 곁들여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반숙 계란 한 알 정도만 함께 드셔도 훨씬 부담이 적고 균형 잡힌 식사가 됩니다. 이렇게 식사를 바꾸고 나서 아침에 몸이 덜 무겁고 붓는 느낌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최고의 조합은 양파와 부추입니다. 이 2가지 식재료는 평소에도 흔하게 접할 수 있지만 콩팥과 혈관 건강을 생각하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양패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염증 반응을 낮추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부추에는 황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2가지 조합이 더 중요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 안의 미세, 혈관에도 부담이 가게 되는데 양파와 부추는 이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란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보충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간단하게 계란을 풀어서 양파와 부추를 넣고 부쳐 드시거나 삶은 계란과 함께 곁들여 드셔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조합은 사과입니다. 과일은 당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과는 비교적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특히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펙틴은 장 안에서 노폐물을 흡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장 속에 있는 불필요한 물질들을 붙잡아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장에서 처리되지 못한 노폐물들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면 결국 콩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후에 사과를 반 개 정도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3가지 조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란은 짜지 않게 드시고 채소를 함께 드시고 식사 후에는 과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준권 어르신께도 아침에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간단한 실천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딱 1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침 식사입니다. 매일 똑같이 드시는 게 아니라 3가지 방법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는 방식입니다. 어느 날은 반숙 계란 한 알에 파프리카를 얇게 썰어서 같이 드시고 식사 후에는 사과 반 개 정도만 곁들이셨습니다. 또 다른 날은 계란에 양파와 부추를 넣어서 기름을 많이 쓰지 않고
가볍게 볶아서 드셨습니다. 이때도 간은 거의 하지 않거나 아주 약하게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날은 삶은 계란에 양파를 곁들이거나 부추를 살짝 묻혀서 함께 드시는 식으로 바꿔가면서 드셨습니다. 이렇게 3가지 조합만 돌려가면서 드신 겁니다. 대신 한 가지는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소금 찍는 습관, 간장 넣는 습관은 완전히 끊으셨고 아침에 계란과 함께 드시던 우유도 과감하게 빼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직후에 녹차를 한 잔씩 드시는 것도 피하셨습니다. 딱 이 정도만 바꾸신 겁니다. 그런데 몸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계란을 하루에 몇 개가 적당한지, 완숙이 좋은지 반숙이 좋은지 헷갈려 하십니다. 계란은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1개에서 많아도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 대용으로 3개에서 4개를 드시는 분들은 하루에 개수를 줄여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콩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영양을 채우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리 방법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계란을 너무 바짝 익히게 되면 단백질 구조가 단단하게 굳으면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반숙 상태에서는 단백질이 너무 단단하게 굳지 않고 부드러운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소화하고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훨씬 덜합니다. 특히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이나 알부민 같은 영양 성분들도 이 상태에서는 보다 자연스럽게 흡수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계란을 드실 때는 많이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개수는 1개에서 2개로 드시고 가능하면 반숙으로 익히는 것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거창한 식단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침 한 끼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하느냐입니다. 계란을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한 번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면 몸이 먼저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그 무거움, 붓는 느낌, 이게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잘못된 습관은 그대로 쌓이고 바른 습관은 바로 반응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계란을 즐겨 드시는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더 건강하게 계란 드실 수 있게 이 영상 카톡으로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계란을 제대로 챙겨 드셔야겠다고 생각하셨다면 댓글에 계란 2글자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실천이 몸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뛰는 100세로 즐거운 노년 생활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